누구나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무게를 느끼는 순간은 대개 건강을 잃고 나서야 찾아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40대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을 일구며 삶의 속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 50대가 되고 어느 날 문득 병원에서 들려온 진단 한 줄에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초반부터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온 그는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퇴 후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암투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을 딛고 60세에 다시 건강을 되찾은 한 사람의 회복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평소 감기와 비슷한 기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래가 심해지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2기 폐암. 그는 잠시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미세먼지, 그리고 만성 피로가 겹쳐져 그의 몸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을 완전히 새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먹던 인스턴트 음식과 외식을 끊고 직접 채소를 다듬고 제철 식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권한 건 채식 위주의 식사였지만 그는 단순한 채식을 넘어서 자연식에 가까운 식생활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치료와 회복의 병행을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몸은 서서히 반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적정 체중을 유지했고 염증 수치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암이라는 진단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우울감과 두려움,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명상 채널을 보다가 문득 따라해본 호흡 명상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아침 10분, 밤 10분 명상을 일상화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그의 수면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암투병 중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회복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움직이는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처음엔 체력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루 100걸음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집 안을 빙 돌며 걷기 시작했고 조금씩 늘려서 1년 후에는 동네 산책로 OKM을 완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걷기 습관은 결국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기며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 식습관, 심리회복,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낸 생생한 변화의 결과이고 그로 인해 그는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60세의 누구보다도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며 주 3회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자신이 살아낸 삶을 기록해 유튜브 채널로도 운영 중이며 50대 이후 건강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폐암이 내게 온 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어떤 특별한 의학적 혜택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일반적인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의 조언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실행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 약과 병원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뻔했던 한 여성이 걷기와 식단 조절을 통해 현재는 약 없이 당 수치를 조절하며 지내고 있고요. 또 다른 60대 남성은 퇴직 후 우울감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 흙을 만지고 햇볕을 받으며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 한 명은 40대 중반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암투병 중 자신과 같은 환자들과 소통하며 만든 커뮤니티를 통해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 돌보는 힘, 스스로를 사랑하고 일상을 조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자영업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돌봄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치고 어디가 아프고 삶이 무기력하다 느낀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고 오늘 10분이라도 걸으며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작고 조용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걷고 매일 채소를 다듬고 매일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당신에게도요. 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회복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요소는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 특히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심리적 건강을 챙긴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의 개선입니다. 그의 식습관 변화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식단 구조를 자연식 중심으로 바꾸었고,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이 많아져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돕고 세포의 복구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서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도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키고 그 결과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들, 예를 들어 베리류, 다크 초콜릿, 녹차 등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손상을 일으켜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그가 시작한 하루 100걸음 운동은 사실 아주 적은 양의 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과 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운동은 체내의 호르몬 분비, 특히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신체적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또한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근육 및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운동이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운동을 통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심리적 건강의 회복입니다. 그는 명상과 같은 심리적 회복 방법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한 상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여러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고와 심리적 안정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명상과 마음 챙김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혈압 저하, 그리고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상은 감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밝혀졌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회백질이 증가하고 이는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그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의 사례처럼 식습관, 운동, 심리적 안정은 모든 사람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렇듯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방의 힘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